추석 잘 보내셨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선거를 못하셨습니까? 어쨌거나 한스 빌스도르프 가문의 영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저는 W 머치 매거진입니다. 오늘 인트로는요, 파파이 더 세일러맨 인트로 음악을 넣으면서요, 생활인의 시기 컨셉으로 약간 야외 착샷으로 따라 하면서 시작해 봤는데요. 생활인의 시기 채널 같은 느낌은 전혀 안 날 겁니다. 이상하죠? 당연하고요. 여러분은 저퀄리티를 이빨로 커버하는 1인 크리에이터 감성 채널 W 머치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제가 밀린 숙제를 하는 날입니다. 숙제 뭔지 아시죠? 돈 받았다는 이야기죠. 숙제이긴 하지만 또 제가 뽀빠이를 어릴 때 비디오까지 빌려본 사람으로서 또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인트로 음악 그리고 뽀빠이 아주 40대 이상 분들은 어린 시절이 떠오르지 않았을까 하는데요. 이 만화는 60년대 70년대가 전성기였고요. 한국에서는 80년대 후반에 MBC에서 방영도 했었던 그런 만화인데요. 저는 어렸을 때요, 개인적으로요, 비디오 가게에서 70년대 거 또 빌려봤었고요. 또 게임이 있었습니다. 게임 제 기억에 89년인가 88년인가 일본 페미컴은 아니었고요. 저희 집이 그 정도 부자는 아니었고, 그거 이렇게 대만에서 복제해서 싸게 내놓은 거 있었습니다. 그냥 패밀리라고 저는 불렀었는데요. 그걸로 동키콩 이런 거 뽀빠이를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마계의 촌, 더블 드래곤 이런 문방구 앞에 그때 과자 나왔던 그런 게임 있죠? 그걸 또 집에서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동해서 울먹이면서 게임기를 두드렸던 그 시절이 또 기억이 납니다. 이야기가 자꾸 산으로 가려 그러는데요. 숙제를 잊으면 안 되겠죠. 자, 언단이 처음으로 스틸 브레이슬렛 모델을 냈습니다. 그 첫 브레이슬렛 모델이 뽀빠인데요. 최근에 언단이 잠시 여름에 주춤했다가요, 다시 칼을 뽑아둔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이 최근에 뉴 배트맨, 물론 이거는 부자들만 살 수 있는 거지만요, 반응 상당히 좋고요. 뽀빠이도 2개 모델 나왔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하는 브레이슬렛 모델 한정판, 이게 해외에서 평가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 최근에 에어로 시리즈 나왔던 것을 또 스틸 브레이슬릿으로 또 싱가포르 레볼루션 워치 콜라보해서 다시 내놓기까지 하는 등 브레이슬릿을 연이어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브랜드 전략이요, 좀 변화하는 느낌이 나고요. 아마 제가 볼 때 스틸 브레이슬릿에서 이 스낵 냄새가 아니라 돈 냄새를 맡은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뽀빠이는 미국인 E.C. 세거가 1919년부터 연재하기 시작해서요, 1994년까지 75년을 이어 내려온 미국의 초특급 대표 만화입니다. 내용은요, 권선징악이긴 한데 그 단순한 권선징악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 보통 히어로 만화들 생각해보면요, 후레쉬맨, 파워레인저 이런 거요, 적이 원래 굉장히 세죠. 그리고 주인공들이 고전을 하지만 결국에는 전력의 열쇠를 극복하고 이긴다, 이런 구조 대부분 아닙니까? 근데 뽀빠이는요, 우선 뽀빠이가 시금치를 안 먹어도 그 숙적 블루토보다 훨씬 셉니다. 오히려요, 블루토가 키도 훨씬 크고 덩치도 더 좋은데 힘으로 이 무식한 뱃사람이 뽀빠이한테 안 되니까 머리를 쓰죠. 제갈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온갖 술수를 써서요, 뽀빠이와 올리브를 위험에 빠뜨리고요. 하지만 또 이 절체절명 위기 순간에 뽀빠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숨겨놨던 천장에서 발견했던 이 시금치를 갑자기 먹게 되고요. 또 말도 안 되는 힘이 생기면서요, 또 탈출을 하고, 또 블루토는 대가를 톡톡히 치른다, 이런 설정이 매회 반복되는 겁니다. 그 당시는 진부하지 않은 설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그냥 아주 단순한 만화죠. 제 개인적으로는요, 어릴 적이지만요, 미국에 이쁜 여자 많은데 왜 올리브 가지고 싸울까? 키만 크고 못생겼는데, 이런 생각했던 게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또 세려고 하는데요, 시계 이야기로 이제 가겠습니다. 이 캐릭터 시계에 대한 흐름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런 뽀빠이 같은 캐릭터가 애니메이티드 되어 들어간 시계는요, 1908년에 인거솔이라는 브랜드가 시작했습니다. 1933년에 최초의 미키마우스 시계를 만든 것도 인거솔이었는데요, 이 보시면 핸즈가 미키마우스 손이죠? 이 돌아가는 거죠, 손이. 이 당시요, 경제 대공황 시대였는데 예상외로요, 시카고 페어에서 첫날에 10,000피스가 팔리는 기록을 세우고요, 파상직전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1970년대 보면요, CP들이 손목에 캐릭터 시계들을 차기 시작했고요, 존 레논 같은 거물도요, 미키마우스 시계를 차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0년대 하면 유명한 거 있죠? 네, 스누피 있죠, 스누피. 이렇게 해서요, 80년대까지는 캐릭터 시계가 상당히 꾸준한 그런 아이템이었는데요, 90년대부터는 점점 시들해집니다.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요, 중국이 경제 개방을 하면서 많은 시계 회사들이 중국에 공장을 세우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이 저가형 시계들이 많아지고, 그때 뭡니까? 저작권 개념이 없던 그런 시대죠.
또 중국이죠. 그쵸? 마케팅 안 하고 팔기 쉬운 시계 뭡니까? 이게 캐릭터 시계죠. 또 브랜드는 몰라도 난 미키마우스는 알아. 이러면 팔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쵸? 그래서 저가 캐릭터 시계들이 넘쳐나게 되고요. 그래서 캐릭터 시계는 패션 아이템보다는 좀 저렴한 시계, 짝퉁 시계, 이런 인상이 강해졌습니다. 영화 신세계 보신 분들 정청이 이자성한테 선물로 준 그 짝퉁 롤렉스 미키마우스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항상 캐릭터 시계가 저가의 상징이었던 건 아니죠. 이런 대세의 도전장을 개인 디자이너가 운영하는 커스텀 회사, 바로 영국 런던에 있는 벤포드 와치 디파트먼트에서 냈어요. 이 런던 하이드 파크 바로 옆에 위치한 아주 작은 회사입니다. 지금은요 더 이상 롤렉스 커스텀 안 합니다. 장클로드 비버가 빼앗거든요. 롤렉스 커스텀 하지 말자고. 그래서 이제 롤렉스 매니아들은 관심 끄셔도 되고요. 제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이게 사기 유튜버 있지 않습니까? 카걸 뭐 피터 정인가 박인가, 그 다이어트 실패하신 분, 그 부부가 있었는데, 그 카걸이 영상 올렸어요. 그 벤포드 회사 안에서 시계를 막 가지고 놀고 있고 막 아주 자유롭게. 그때 저도 와, 저 여자 뭐지? 벤포드랑도 아는 사이인가? 막 놀랬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야기가 또 셀라 그러네. 아무튼 이 업체가요 2012년부터 롤렉스 요스트마스터 뽀빠이 닥터 로마넬리 콜라보레이션 시계를 냅니다. 가격은 뭐 4천만원부터인데요, 하나만 낸 게 아니라요, 그 벤포드 주특기인 올 블랙부터 뭐 금통에 그레이까지 커스텀을 해서 뽀빠이를 3편을 출시를 했습니다. 자, 이 벤포드 뽀빠이 보니까 낯이 좀 익죠? 오늘 뽀빠이 시계, 제가 가진 뽀빠이 시계 아주 간단합니다. 이 벤포드의 4천만원부터 시작하는 이 롤렉스 커스텀 시계를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맛보게 해주마. 단지 우리는 롤렉스가 기반이 아니고 빈티지 투더 기반이다. 우리는 뽀빠이의 라이센스 비용 다 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쉽죠? 시계 보겠습니다. 우선 시계가요 시금치통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 캔을 따면요 이렇게 시계가 들어있고요. 이 시계 전체적인 틀은요 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프랑스 해군과 미 해군에 공급했던 투더 마린 내셔널 서브마리너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사이즈가요 40mm 케이스에 뭐 로그 투 로그 48mm로 굉장히 짧은 편이고요. 두께는 두꺼운 동글라스까지 합쳐서 15mm입니다. 이 케이스 자체도 전혀 두꺼운 거 아니죠. 웬만한 98% 이상의 남성에게 맞는 이상적인 사이즈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베젤은요 클리킹은 아니고요 조용한 양방향입니다. 이 위에 얇게 크리스탈을 녹여 만든 코팅을 해서요 반짝임을 주고 있습니다. 뭐 이 비싸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쵸? 이건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인데요, 빈티지로 아예 알루미늄 베젤을 했으면 어떨까? 그럼 진짜 투더 명작 마린 나셔널의 그 향기가 지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글라스가요 빈티지 향기 난 또 도명 운모기 때문에요 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다이얼 표면은 이제 살짝 거친 그 텍스처의 딥 블루 컬러입니다. 이 컬러감 굉장히 좋고요. 그 위에 뽀빠이와 빨간 뽀빠이 레터링이 양각으로 쏟아 있습니다. 이 확대 화면으로 보면요 느끼시겠지만 이 뽀빠이와 이 글씨의 레터링 마감이요 굉장히 테두리가 부드럽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번 뽀빠이의 근육팔이 핸즈고요, 빨간색 초침이 있는데요, 이렇게 심심할 때 돌려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인덱스 특이하죠. 이 진짜 큼지막한 이 사각형의 스노우플레이크 아우마커인데요, 뭐 대놓고 투더죠. 그쵸? 이 해군의 요청에 따른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그 투더의 노력을 그대로 오마주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야광은 보시는 바와 같이 파네라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마이크로 브랜드 치고는 훌륭합니다. 이게 뭐 빈 것도 없고요. 야광은 제가 항상 언던에게 좋은 점수를 줬던 것 같습니다. 이 케이스백은 주황색의 뽀빠이 그림이 들어가 있고요, 한정판 넘버링이 들어갑니다. 저는 샘플 대여받은 거라서 0번입니다. 방수는 100m, 무브는 핵기능 양방향 로터, 가성비 쩌는 무브먼트 세이코 NH352 오토매틱인데요, 이거는 뭐 라이센스 비용을 대면서 디자인에 올인한 그 브랜드의 특성상 뭐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죠. 그쵸? 아쉽지만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브레이슬릿인데요, 이 부분은 뭐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300불, 400불 대 마이크로 브랜드 붓을은요 좀 두텁고 깡통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빈티지스럽게 살짝 슬림하면서요 묵직하고요 속이 꽉 찬 것 같아요. 손에 감깁니다. 줄 조절도요, 작은 시계용 일자 드라이버 있으면요 쉽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고가 시계 있으신 분들은요 드라이버 다 있을 것이고, 없으면은 뭐 쿠팡에 몇천 원이면 팝니다. 드라이버로 살짝 돌려서 공이 튀어나오면 손으로 쉽게 뽑아서요 줄 조절할 수 있습니다. 300개 한정판이고요, 스틸 모델 같은 경우 남은 수량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자, 총평입니다. 우선 화면으로 보는 것보다 실제로 사람들에게 차서 보여줬을 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실물이 더 이쁜 시계다. 그리고 무브가 아쉬운 만큼 디자인과 브레이슬릿에 더 투자한 시계다. 또 빈티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묵혀놔도 곱게 늙을 수 있는 시계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델을요, 뽀빠이드에 추억이 없는 젊은 분들에게 추천하지 않습니다. 저같이 40대 이상 아이가 있는 가장분들이 서브로 차는 재밌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듯이요, 언던에서 사진 넣고 이니셜 넣고 이런 가격대가 좀 낮은 커스텀 시계가 아닌 이런 식으로 배트맨 뽀빠이 캐릭터로 나온 시계들은요, 시계 처음 사시는 분들을 타겟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시계의 컬렉션으로 만들라고 추가하라고 그렇게 만드는 시계입니다. 이런 점은 잘 생각해 보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워치 매거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창작에 큰 힘이 됩니다.